배우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부천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자리에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죠. 모두들 이제 박수도 쳐야 하시고 또 찍기도 하셔야 되는데 손이 두 개라서 좀 바쁘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는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기도 했지만 되게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2002년에 39이라는 작품 이후로 한 2년 만에 손예진 배우의 되게 공식적인 귀환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이 부천 영화제에서 또 이런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또 결심하시게 됐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이제 부천영화제에서 배우 특별전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배우라면 누구나 내가 그럴 수 있나? 그런 영향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영광이잖아요. 너무 정말 배우로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특별전을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떨리셨을 것 같아요. 이 순간 오늘 뭐 사실 그 전에 잠깐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 어제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글쎄, 영화 개봉하고 이렇게 토크를 했던 기억이 너무 까마득해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다 아는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도 또 많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죄송한데 이게 번역이 안 돼서 So if 어떻게 anybody who want to translate this, you can have the like whispering things. So you can look up, but you don't want to. 와,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뒤쪽으로 가서 위스퍼링 통역을 받으셔도 됩니다. 저쪽 네.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족을 만나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너무 설레었어요. 저는. 앞서 뭔가 이런 그 특별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뭔가 설렘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생각에는 처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젊은 배우 같은 느낌을 받아서 특별전을 한다는 게 이제 뭐 보통 이제 모든 노년이 된 배우들이 특별전이나 회고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 정말로 쉬지 않고 긴 세월이라고 해서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빡빡하게 채워왔었던 그런 배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로 보자면 거의 개봉을 하거나 방영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매해가 그렇게 지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일상이 없는 시간을 배우로서 사실 19 이후로 최초로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 2년이 어떤 시간들이었을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떠셨어요? 네, 2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뭐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2년이라는 게. 근데 그 2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우다라는 것을 잊고 지낸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엄마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이잖아요. 꼭 연기를 처음 시작한 것처럼 잘은 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모든 거를 알아가야 되는 건데 엄마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들 너무 엄마 역할을 잘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정말 한 생명을 잉태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 큰 정말 살을 깎고 그 정도의 정말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웃으시면서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져서 그래서 그 2년의 세월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변화였고 그것이 제 인간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행복과 물론 이제 그 고난이기도 하지만 네.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저에게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문득 아 내가 다시 연기를 하면 내가 어떤 연기를 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겪어왔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많은 감정들을 이제 배우로서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네 2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소중했습니다. 네. 사실 배우로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거는 늘 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연기하는 어떤 캐릭터의 삶을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던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캐릭터를 잊지 않은 나 손예진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인풋이라는 것은 계속 사실 아웃풋만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왔다면 굉장히 좀 달라졌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이후에 손예진 배우의 행보는 또 그 전과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로서 사는 시간?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로서도 그렇지만 나로서 사는 시간에 그 미숙함 같은 것들 맞아요. 있지 않아요? 항상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셨고, 네. 항상 그냥 배우로 살아가는 20년이 너무나 익숙해 왔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생기고 나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생기고 했을 때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배우들은 되게 이기적인 면이 많아요. 이기적이어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많죠. 나만을 생각하는 거니까 저희는 연기할 때도 오로지 나, 왜 안 해준다,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야가 넓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도 열려진 것 같고 뭔가 MBTI, 그러니까 이게 고생 너무 많으신 분이 저기 계시는데요. 아이가 몇 살일까요? 그래서 저 엄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네. 사실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눈앞에서 보는 어떤 시간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끔 SNS에 올려주시기도 하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미소녀의 정석이 거기에 있으시던데, 사실 1대1이 아니라 그게 좀 다수의 관심과 사랑을 좀 받는 어린이였나요? 어린 시절? 예쁘다는 건 뭘까? 그렇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약간 하셨죠. 왜 나한테 예쁘다고 하지? 예쁘다는 건 뭘까? 글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귀여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거나 뭔가 이렇게 뽐내거나 이런 거를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밖에서는 너무 쑥스러워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던 아이가 집에서 막 혼자 한복 입어보고 막 이런 거 문 걸어 잠그면 네, 그때부터. 막 드레스 입어보고 막 이런 끼는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나를 막 보여주고 막 그런 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본인이 했었던 가장 큰 모험이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삶에서 도전이었다, 모험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멀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었어요. 7살 때부터. 그때 당시 생각하면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7정거장을 7살짜리가? 네, 7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그때 한 7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버스 요금이. 그 70원으로 사탕을 사 먹고 걸어왔어요, 집에. 사탕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 네, 사탕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군것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사 먹고 한 4시간을 걸어갔어요, 집에. 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밤을 닦으시다가 벌레를 집어던지셨어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아이 옷이 앞에 핸드폰이 있나 맞아, 맞아. 너무 걱정을 하셔서 근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꽤나 독립적인 아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엉뚱하고 독립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무서움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사실 그 4시간 동안 단순히 사탕만 먹으면, 사탕이 4시간 동안 계속 먹진 않았을 그걸 테니까. 포기하고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하고. 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너무 생생해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7살인데 너무 생생하고 세상을 넓고 우리 집이 이렇게 멀지 몰랐고 막 그런 과정 그냥 걷다가 놀다가 이러면서 그냥 제 스스로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사실 직진거리로서 4시간이 되진 않았을 테고, 그랬을 그 거예요. 어린이니까. 아이의 걸음에서 놀다가 걷다가 게다가 뭐 중간에 뭐가 있으면 또 맞아요. 거기 다 가고 놀고. 막 그런
그런 호기심은 굉장히 많은 네, 편이었었나요? 호기심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내성적이었고 문만 걸어 잠그면 내 안에 내재된 살짝 나왔었던 그런 소녀의 꿈을 이렇게 끄집어 내줬던 어떤 순간들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24년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꿈이 무엇이었나요? 얘기했을 때 저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오디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오디션 보지 않게 해주세요. 네, 오디션을 보러 가면 처음에 나는 누구입니다. 저는 뭐 이런 연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기가 있어요. 네, 이런 저 기가 이런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그러면서 거. 뭐 이제 주어지는 연기를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과감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네. 되잖아요. 나를 PR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너무 못하니까 몇 분 안에, 몇십 분 안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제 얼굴 쳐다보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부끄러우니까 계속 고개가 숙여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제 누가 나의 이름을 알아서 그냥 알아서 캐스팅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오디션 보러 가는 게 너무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실 내성적이었죠.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또 다른 조금 의지와 강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오디션을 보는 시기가 있었나라고 생각될 만큼 손예진 배우는 거의 등장과 함께 주연 배우로서 또 사랑받았고 또 우리 흔히 기억하는 뭐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계속 찍어왔었던 것 같아요. 이 독보적 손예진이라는 이번 특별전의 상영작 중에 초기작인 2003년도에 뭐 클래식, 2004년도에 메모리 속의 지우개 그리고 뭐 취하선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그때 이호대 감독님이 이 역할에 대해서 학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첫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처음 마음을 품었던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찾았는데 거기에 손예진 배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데뷔했었을 때 첫사랑의 아이콘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럴 줄 몰랐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의 역할이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장르적으로도 그렇죠. 초반에 여배우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전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렇죠. 여배우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조금 아파야 되고 조금 뭔가 가려내야 되고 비를 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정형한 사람이 좀 촉촉하게 울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저도 어차피 처음이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시나리오의 그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택했던 것들이 다 기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죽는 역할만 하냐고. 근데 그런 거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의 어떤 범위 자체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고 관객분들이 그런 걸 좋아해 주셨고 해서 그런 역할들을 맡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된 거죠. 네. 그런 어떤 근데 내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왜 요구되는 것들 혹은 나의 선택지는 여기밖에 없을까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어떤 순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왜 죽는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고 그리고 제가 더 나이가 먹고 좀 더 경력이 쌓이면 전 더 다양한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걸 항상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비도 많이 맞았지만 그만큼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표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예진 배우가 살짝 울어가지고 눈이 조금 부은 상태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부은 상태에서 목소리가 울먹거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발성이 아닌 순간인데 뭔가 울먹울먹하면서 성대가 막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때 그 전에는 너무너무 그냥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여성같이 느껴지다가 되게 내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해요. 운다는 거 사실 많이 요구받기도 했었을 테고 어떻게 울어야 되나? 그걸 카메라 앞에서 운다는 건 좀 다른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손예진 배우에게 눈물이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요? 일단 초창기에 뭐 연애 소설, 클래식, 메모리 속의 지우개 그 모든 영화 속 뭐 여름의 하늘이라는 드라마도 그랬고
우는 씬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울어야 되는데 신이다 보니까 기술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잘 감정을 컨트롤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떨 때는 먼저 울었다가 막상 슛이 들어가면 눈물이 쥐어짜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이렇게도 부딪혀보고 어떤 날은 그 감정이 절대 나오지 않는 날도 있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막 자연스럽게 수도꼭지처럼 절대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눈물 씬들 생각하면은 되게 막 많은 갖가지 어떤 슬픔을 항상 생각하면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감정, 이 인물의 감정을 정말 밀도 있게 느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신이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것도 너무 속상했고 하지만 또 그때는 감독님들이나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래도 이렇게 너 왜 하나? 막 이렇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더 못했겠지만 좀 기다려 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퍼올리는 동력이라는 것이 연기를 해오는 경력들이 조금 쌓이면서 좀 달라지나요? 최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정말 저는 분명히 슬프게 울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이 되게 그 멜로에 어울리는 눈물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멜로에 어울리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눈물의 의미, 슬픔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되고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슬픔과 눈물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네. 매 작품마다 아까 음악도 그러면 그 작품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어떤 음악들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장르들도 많이 계속 바뀌나요? 맞아요. 병음악처럼 그냥 가사 없는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사가 그 역할이랑 되게 상황이랑 비슷한 것들은 그런 가사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또 떠올리는 음악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때 어떤 작품을 떠올리는 뭐 어떤 마지막에 39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는 최백호 선배님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원래 그 낭만에 대하여라는 음악이 나왔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좋은 역할과 좀 어울리는 그런 가사와 음악 그 작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나요. 사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연이라는 시간들이 그렇게 없고 거의 뭐 데뷔한 이후로부터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연기를 해야 됐고 사실 이 연기라는 걸 학교에서 막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다거나 뭐 무대에서 배운다거나 이런 기간들이 주어지지 않는데 결국 배우는 현장에서 계속 나의 연기의 방식들을 말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부딪혀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근데 연기를 어떻게 해야지 되지?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사실 없어요. 저는 영화과를 1학년 다니고 휴학하긴 했지만 영화과는 연기를 전공으로 제대로 많이 배우진 않다 보니까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다는 마음뿐 연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글쎄요, 저 잘하지 못했어요. 초반에 막 드라마 처음에 데뷔했을 때 감독님한테 엄청 혼나고 이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항상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막 이런 자학, 자책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조금 선배님들 하는 것도 보고 또 영화 드라마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조금 그게 뭔가 대사를 이렇게 해야지보다는 감정이 진심이면 대사를 내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도 통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막 대사를 막 정확하게 외워서 소리를 낮게 해보자, 뭐 소리를 높게 해보자 이런 식의 기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진짜 이 인물의 진심으로 다가가면 내가 어떤
톤으로 쳐도 그래도 관객분들이 이거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 감정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게 스스로 말하자면 손예진만의 방식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가게 된 거네요. 나한테 제일 맞는, 내 체질에 제일 맞는 방식. 그렇죠. 지금 왜냐면 갑자기 이제 제대로 연기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학원을 갈 수는 없으니까. 2005년도를 보니까 제가 외출의 뭐 작업의 정석을 찍기도 했었고, 이어지는 해 연애시대 무방비도시, 그러니까 25, 24, 요 26, 이때 손예진을 기억해보면 정말 불도저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첫사랑의 아이콘이었던 어떤 시기를 지난다면, 그때는 뭐 기혼 여성을 그 어린 나이에 해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한 여자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섹슈얼리스티 안에서 좀 굉장히 과감한 선택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기존의 이미지하고 반대되는 혹은 아주 역행하는 이미지들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힘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막 23살, 막 24살 막 이랬잖아요. 요즘은 아직도 고등학생 역할을 할걸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어린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로 접근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새로운데,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했다고 생각하지 뭐. 그냥 아이를 좀 일찍 낳았다고 생각하지 뭐. 결혼 일찍 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난 걸로 생각하지 뭐. 약간. 그리고 뭐 다다익선이라고 남편을 둘도 가져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제 뭔가 제가 너무 생각을 깊게 하고,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용감했고 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용감해서 그 역할들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어떤 그런 용감함을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도 있었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인간 손예진과 내가 연기하는 손예진이 굳이 연결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내가 아이가 없는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하는 나 자신은 굉장히 좀 다른 존재로 좀 떼어놓고 좀 연기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완전 분리될 수는 없죠. 저라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 속에 무엇인가를 꺼내서 연기를 하는 건데, 그 어떤 그 선을,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있어서 아직 나는 조금 더 예쁜 걸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쁘니까. 농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오늘의 메가토크를 준비하면서 막 이 필모그래피를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보면서 2008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내가 결혼했다, 뭐 오싹한 연애, 뭐 이런 그 앞에 얘기했던 모든 작품들을 또 돌이켜 보면 연애의 모든 과정, 그리고 다양한 연애가 혹은 사랑에 대한 모든 카테고리를 손예진이라는 배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첫사랑도 하고, 사별도 하고, 불륜도 하고, 이혼도 하고, 다자연애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배우는 늘 선택당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필모를 이렇게 배우들의 필모들을 쭉 이렇게 한 번에 보다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선택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어쩌면 주제 자기가 이제 넓혀가고 싶어하는, 혹은 관객들에게,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나와는 달리,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별로 없는 사람, 연애관에 있어서도 혹은 어떤 경험에 있어서도 뭔가 다양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넓히고 싶어하는 약간 탐험가적인 기질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리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을 잘 모르겠고 사람 관계가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아닌데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정의 내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정의를 내려도 너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이라는 것도 과연 누가 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 특히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배우가 하는 일들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놔 있는 그 많은 벽들을 깨는 일들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에 사실 무엇이? 라고 묻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기를 통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게 비밀은 없다와 덕혜옹주가 이제 한 바구니 안에 있는 해였단 말이죠. 이게 덕혜옹주는 굉장히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쫙 빚어내는 그런 옹기 같은 그런 드라마의 영화라면 비밀은 없다는 도대체 저게 무슨 그림이 될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쫙 뿌려져 있는 추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해가 배우 손예진의 스펙트럼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전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경험들이 네. 본인한테 줬었던 쾌감이 꽤 컸지 않을까 싶거든요. 크죠. 굉장히 크고 정말 말 그대로 덕혜옹주는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감정을 다 쌓아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 감정을 보여줘야 되고 다음 씬에서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정해져 있는 예쁜 정성 들여서 만든 어떤 그런 또 실존 인물이라 그런가 저희가 아주 무게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는 진짜 뭐지? 뭐지 저 인물은? 약간 이런 특히 주인공의 그 감정조차도 이렇게 따라가기가 그렇게까지 친절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대본도 사실 마찬가지로 친절한 대본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묘하고 독특했고 이경비 감독님이라는 사람의 그 정신 세계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저는 이 인물이 이 씬에서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좀 나쁘고 도대체 뭐지? 했는데 예를 들면 막 울어야 되는 씬이에요. 막 이 감정이 너무 극해서 막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조금 뭐 실수를 하거나 웃어요. 감독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독님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근데 감독님은 스스로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정상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예측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묘한 어떤 그 영화적인 카타르시스 매력이 아주 많은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는 나를 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저는 감독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말도 안 되게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비밀은 없다를 다 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이 작품을 보면서 손예진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봤는데 저런 얼굴과 저런 얼굴 근육을 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표정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배우로서는 와 약간 이 바운더리를 확 넘어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주 매력적인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근데 보통 이제 그 창작자들이 어떤 요구들을 할 때도 배우들이 현장에서 사실 의심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이걸 결국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독님이 의도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 이 영화의 색깔을 감독님이 그려나가고 싶은 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감독님이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가 이 관객분들에게라고 하면서 점점 접근해 나갔던 것 같아요. 반면 또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예전 외출을 함께 했었던 허진호 감독님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게 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10년 정도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기도 했었는데 사실 같은 창작자와 다시 작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유일한 작품이 거의 허진호 감독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같은 창작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변화도 느껴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변화도 되게 극단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외출이라는 영화는 사실 허진호 감독님은 그때 당시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세 번째 작품을 하신다고 했을 때 모든 여배우들은 너무나 기다리죠. 그렇죠. 도대체 나에게 시나리오를 줄 것인가 약간 그런 게 되게 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나이도 어리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받았을 때는 진짜 오목해제를 불렀어요. 우와, 내가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다니. 와, 너무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감독님의 방식은 정말 또 새롭잖아요. 특히 신인 배우에게 이렇게도 해봐, 이렇게도 해봐. 그리고 이제 막 30테이크씩 가고 막 이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감독님의 방식이 좀 좋았던 건 감독님은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렇게 하시지 않았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래? 이거 나쁘지 않는데? 그럼 이렇게도 해봐. 굉장히 좀 객관화되어 있는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영화에 빠져서 너 이 감정 이거니까 이렇게 연기해 이런 분이 절대 아니셔서 지금 생각해도 감독님은 그게 허진호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고 재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외출이란 걸 하면서 한 단계 제 나름대로는 한 단계 성숙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덕혜옹주 때 다시 만났을 때는 감독님이랑 막 시나리오 얘기하고 막 대사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와, 나 많이 컸구나. 대허진호 감독님한테 내가 이런 의견을 내는구나 막 이러면서 감독님이랑 약간 동지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체 영화가 어려웠으니까 저는 많이 의지하고 감독님도 저를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그 현장에서 동료로서의 손예진이라는 배우의 변화도 지난 24년 동안 꽤 컸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시를 받고 그걸 수행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홀로 싸워야 되는 어떤 순간들과 지금은 현장에 갔었을 때는 자신의 태도나 혹은 방식들이 동료들한테 어떻게 조금 바뀌게 됐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후배분들이나 상대 배우분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거에 급급해가지고 맨날 내 감정 그날 내가 찍을 거 막 이런 거 급급해서 아직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유를 좀 가지면서 연기를 해보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24년이고 24년 차 배우가 됐고 그 어떤 시간에 보면 저는 요즘 더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 참 잘하는 거는 어떤 짧은 순간에 잘하고 짧은 순간에 사랑하는 건 되게 타고난 어떤 부분들도 있고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거지만 꾸준히 한다는 건 계속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속성의 힘은 자기 속에서 어떤 거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정말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거기에서 책임감과 의지가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일을 하라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소명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다 보니 이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배우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 반, 또 막상 일 들어가면 이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뭐든지 저는 의지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약간 이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사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배우가 스타가 될 수는 없고 모든 스타가 좋은 배우이지는 또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예진 배우는 뭐 시장 안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의 대중성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박스오피스 시청률들을 만들어내는 정확한 스타이기도 하고, 동시에 배우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도전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있고 내가 예술가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해보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접점들을 찾아 나가는, 이 사실은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걸 그렇게 대중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건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어떻게 균형들을 잡아 나가는 편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한 앞으로 5년 동안만 일을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연기만 하겠다 했을 때는 아주 깊게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최대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좀 오래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너무 그냥 나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작품이냐, 아니면 뭐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대중적으로 다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선택하나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그것도 오만이죠,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최대한 제가 보여드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제 연기가 정말 진실된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건 것 같아요. 네. 미리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대중성. 맞아요. 하고, 대중들에게 비춰져 있는 내 이미지가 이런 거라고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 맞아요. 쉽지가 않은 네. 일이기도 하죠. 2년 전에는 무시착이 아니라 안전착지를 하시게 됐었던,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 가장 든든한 동료가 동시에 생긴 맞아요. 셈이잖아요. 이런 동반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이 확연히 달라졌나요? 너무 달라졌죠. 그냥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특히나 여배우들한테는 좀 뭐 여배우가 아닌 모든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머리에서, 뇌에서 이제 그 전에는 뭐 일, 뭐 운동, 뭐 예를 들면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너무 많이 쪼개져가지고 이제. 많이 생겨야 되죠.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막 기억력도 거의 막 없고, 맨날 일정에 막 메모에 막 다 적어놔야지 기억하고 할 정도로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저는 가족이 주는 이 안정감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목표가 또 생기기도 하고 내 아이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다 보면 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좀 따뜻해지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결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이도 좀 많이들 낳으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24년 동안 배우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짜릿했던 한 순간만 꼽으라면 어떤 순간을 꼽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배우로서 짜릿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을 만약에 남겨야 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뭐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 한 순간을 영화로 남긴다면 어떤 순간을 남길 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긴 한데
배우 손예진 네. 남기고 싶은 하나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아니, 되게 상투적인데 저는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해요. 지금 왜냐면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저를 관심 있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가 사실 뭐라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주말에 내주셔서 이렇게 얘기 들으러 오시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눈물 나게 감사한 일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오랫동안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하고, 와, 뭐 이게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작품을 많이 해보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많이 뵐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제 우분의 현각을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긴 시간 동안 근거 있게 사랑받을 이유들을 만들어 온 배우가 그 근거들을 보여주고 또 다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짐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배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네. 마이크가 달까요? 아니면 마이크가 달아요? 혹시 있나요?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두 번째 줄에 끝에 계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진 씨. 아니에요. 네, 벌써 5년 됐더라고요. 벤치가. 지금 연계형 찍어서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우리끼리 앉도록 해요. 마치 어제 시작한 사람처럼. 짧다면 짧고 안 짧다면 안 짧은데, 지금까지 해온 작품들 중에서 제일 촬영하기 힘들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 또 상대 배우 중에 2번씩 한 배우들이 꽤 되더라고요. 저는 김주혁 배우님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힘들었던 작품. 다 정말 쉽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 나름의 고충이 있었고, 이 작품은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막상 촬영 시작하면 힘든 것들이 이제 항상 많이 있었는데, 아까도 그 덕혜옹주라는 작품은 이제 여배우 저 혼자 끌어가야 되고, 또 역사적인 인물이고, 여러 아픔이 있는 인물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기적으로나 그 책임감, 이 영화의 평가, 나중에 진짜 박스오피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너무 이제 이 프레셔가 있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나 혼자 이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그 무게감이, 이 실존 인물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힘들어서 참.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의 저의 좋게 얘기해서 추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덕혜옹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했던 배우 지금 김남길 오빠도 2번 같이 했었고, 주혁 선배님도 그랬고, 또 차태현 오빠도 같이 했었고. 맞아요. 첫사랑 사슬 갑자기. 너무 귀엽네요. 근데 같이 했던 분들의 성격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2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모든 다른 배우분들도 다 성격이 좋으시지만 그 3분은 진짜 성격이 다 특출나게 좋으셨던 분이에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 3분은 다 너무너무 좋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Can you speak Korean? 한국어 조금 네. I'm your biggest fan from Pakistan.
파키스탄에서 오신 정말 이해하셨죠? 네. I have seen your something in the rain. Yeah, standing on the Nuna pub. I just wanted to say you have to do more dramas in 1 year because we wait for your drama. And that dance from Shakalaka Boom Boom, Shakalaka in something in the rain is very beautiful. 샤라카는 Shakalaka dance from something in the rain when you are in the cafe. I like Shakalaka. negotiation. 어쨌든 Something in 조금 the 더 많은 영화 드라마를 좀 찍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in something in the rain. Something in You the have that drama. 그게 그 오싹한 연애 아니요 something in the rain. 예쁜 누나 갑자기 예쁜 누나 이거요? 거기서 샤칼라카가 무슨 말씀인지 노래 춤추는 To anyone. 거기서 춤추는 게 트웬티원의 네가 제일 잘 나가 그게 제목이 거기 파키스탄의 샤카샤카로 So happy to see you and all the people from Pakistan. We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준 배우님 한분 질문하실 분 한번 선택해 주실래요? 여기 안겼네 네. 어머, 그러네. 맞습니다. 뒤돌아보시죠.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가시죠. 네. 여기 가시고. 네. 여기 하시고 가시고. 네, 네. 하시고. 제가 퍼즐을 언니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작품을 했는데 가장 싱크력이 높은 캐릭터랑 언니가 네 싱크력이 높은 캐릭터랑 언니가 울지 마요. 울지 마요. 하면서 이건 나랑 너무 다른데 그런 캐릭터 울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데 울면 어떡해. 언니 사랑해요. 싱크로율이 가장 높았던 캐릭터와 또 나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사랑해요. 네, 정말 이 사랑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영화는 아닌데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윤세리의 엉뚱함이 저랑 좀 비슷한 그리고 약간 좀 밝은 거? 귀여운 거? 약간 그런 거 비슷하고 저랑 되게 다르다 생각했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밀은 없다 속 캐릭터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어떤 그 우성이 조금 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지 못하는 연기랑 카타르시스를 또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들은 사실은 평소 때 하지 않았던 내 속에서 잘 발현되지 않았었던 감정들을 캐릭터를 쓰가지고 할 때 되게 짜릿함을 반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비밀은 없다가 줬었던 엄청난 충격과 공포 하지만 또 행복이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쪽도 조금 한번 갈게요. 제일 앞쪽이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 좀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제가 순서로 한번 갈게요. 저희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그래도 네,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쪽.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두 번째. 예, 여기요. 네.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도전을 하셨는데 혹시 또 하고 싶은 역할 있으신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연기 너무 잘하셔서 완전 막 그런 악역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역할 너무 하시면 큰 변화이실 것 같아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해보고 싶고 악역을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렇게 웃으면서 엄청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모성의 연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약간 테이큰인데 막 엄마 버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딸을 만두지 않겠어? 예를 들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네.
기대되고 또 얼마나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지가 또 우리 여기 놀랍습니다. 까만색 티셔츠. 아, 네네. 이렇게 갔다가 좀 모자 쓰신 분한테로 갈게요. 예, 요렇게 순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언니가 20년 넘게 엄청 많은 활동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니가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뭔지 궁금하고 촬영 전에 어떤 루틴으로 준비를 하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영화에 국한되지 않아. 네, 모든 네, 작품 안에서. 그 오랜만에 연애시대라는 이제 드라마를 지금도 많이들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전 피클병 딸 때 정말 피클병. 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도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때가 제가 24살인가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그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량이 부족했어요. 많은 분들은 잘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지금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좀 다른 결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때니까 할 수 있는 연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작품이 너무 많은 사랑도 받았고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정말 최애 드라마. 네,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그만큼의 또 사랑을 받은 작품은 배우도 또 되게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네. 어떤 작품 준비하실 때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얘기 좀 근데 저는 사실 막 엄청난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그 되게 일상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 캐릭터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 캐릭터는 어떻게 밥을 먹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잘까? 이게 그런 어떤 조금 소소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접근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시나리오에만 국한된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나의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편이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네. 우리 LA에서 네.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ello everybody, I'm all the way from Los Angeles. I came here to see Sonia Jin being honored. Thank you to Be Fun for honoring the best actress in the world. Thank you so much. I have a question for you. Now that you are married and have a child, will this affect the type of roles that you are going to accept? 앞으로 작품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너무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배우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작품에 녹아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제가 2년 동안 겪어온 제 개인적인 변화들이 앞으로 어떤 제 연기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저도 되게 기대되고 궁금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 제일 뒤에 네 맞습니다. 네, 모자 쓰신 분, 네, 네 이렇게 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천 영화제에서 손예진 특별전에 맞춰서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책을 만들고 디자인한 사람인데요. 책을 펼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몇 장까지 읽어봤어요. 늦게 받아가지고. 책을 펼쳐보시고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특별히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제가 그거는 뭐 정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만드시면서 제일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처음에 손예진 특별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고요. 아까 연애시대 말씀하셨었는데 고마워를 들으면서 울먹이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노래를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런 노래였었죠. 감사합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진 배우님 이 질문은 진짜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진짜 꼭 해야 된다.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저쪽도 한번 갈게요. 저희가 이쪽으로 너무 안 가가지고요. 네, 일어서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자봉분께서 굉장히 이동거리가 많으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손예진 배우를 여배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물로 정말 보고 싶은 배우가 손예진 배우였어요. 근데 이번에 오신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또 한 가지는 남자 배우들 중에서도 정말 실물로 보고 싶은 배우가 현빈 배우거든요. 근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두 분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 마무리에도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두 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선남선녀가 만나서 또 결혼까지 한다니까 너무 축복받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우 손예진보다 여자 손예진, 인간 손예진으로 현빈 배우 만나서 언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다. 언제 어떤 포인트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엄청 신선합니다. 우와, 오늘 나올 것 같다. 네네, 굉장히 조곤조곤 너무 많으시네요. 네, 빠져나갈 수 없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끝날 시간 안 됐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너무 수많은 작품을 하면서 이제 상대 배우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하시기도 하고 연애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것이 네, 그냥 자꾸 사람들이 저희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자꾸 닮았대요.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을 2작품을 같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인격적으로 좀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옛날 사람으로 치면 선비 같은 너무 바른 사람 맞아요. 네, 너무 바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러니까 막 싫은 소리를 좋게 포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포장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담백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네. 이렇게 닮은 배우니까 사실은 오늘 손예진 배우를 실물로 보셨으니까 현빈 배우도 보신 걸로 그런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흔들고 계신, 손 흔들고 계신 까만색. 네, 까만색. 네, 맞습니다. 두 팔 드신 분이. 네, 맞습니다. 그 분홍색 옷 옆 정도 되겠네요. 네네. 뒤쪽, 앞쪽. 네, 맞습니다. 네. 뒤돌아보시면. 네, 저쪽으로 쭉 가세요. 네. 머리 짧으신 분이신데요. 네, 이렇게 계속 돌리고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살짝.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영화를. 네. 그러니까 그거 찍으실 당시에는 그 결혼도 안 하셨고 이제 자식도 없는 상태셨는데, 뭔가 그 영화 장면에서 되게 살림하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네. 아들한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자식도 있으시니까 다시 그 영화를 찍는다면 뭔가 어떻게
마음이나 그게 달라질 것 같으신지.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 영화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전에 찍어왔던 것들, 외출이라든지 결혼 후나 연애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실 비밀 없다도 그렇죠. 비밀은 없다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그렇고 다시 찍으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떠나는 감정은 이런 감정이겠거니 라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그런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성이 강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지금 찍으면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다른 결론도 만들어지게.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아주 다른 방식의 또 이야기들 혹은 또 장르 안에서 액션을 겸비해도 되고 완전히 악역이 돼도 되고 하지만 지금 삶에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경험들이 또 고스란히 반영된 손예진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다는 또 기대가 차오르는 오늘인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이랑 긴 시간 또 짧은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아마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또 바쁘실 예정이죠? 네, 지금 이제 작품 결정 거의 해서 아마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아마 정말 멀리서 파키스탄, LA 이렇게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여기 또 기다려서 이 자리를 사수하신 분도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손예진 배우에게도 너무 특별한 자리였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리였기를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했었던 오늘의 시간에 대한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해외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제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이런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너무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좋은 연기 많이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리의 순간들이 아니라 약간 이 배우의 2막을 이제 시작하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배우의, 손예진 배우의 다음 막을 응원해 주시면서 또 우리 한 10년 후쯤에 또 이 이런 자리에서 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객 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이런 자리 마지막이에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벤트를 위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행사가 있습니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나가주세요. 잘 가요. 다음 행사를 위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클래식이나 메모리 속의 지우개
정말 풋풋하고 예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스스로